어제 SNS를 보다가 또 한숨 쉬었나요? 친구의 승진 소식에 축하한다고 댓글 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그 느낌.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도대체 왜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와 마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과학적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굴레에서 실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먼저 비교가 왜 멈추기 어려운지 그 심리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그 다음 비교 습관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된 내면 구조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비교 중독에서 현실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3가지 전환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개념이 아닌 실천 가능한 해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상대적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시 사회에서 인간은 집단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집단 안에서 안전한가? 도태되지 않았는가?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그래서 비교는 본질적으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안전 점검입니다. 동시에 뒤처질까봐 미리 감지하려는 불알 레이더인 거죠. 문제는 이 구조가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겁니다. SNS, 성과, 외모, 라이프 스타일까지. 원시 시대에는 마을 사람 몇십 명과만 비교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과 수문의 시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비교 습관이 유독 강할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내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체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이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없습니다. 만족의 출처가 내 안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죠. 행복이 늘 외부 비교 결과에 따라 출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그래도 저 사람보단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기준점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곧바로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말이죠.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기 평가 기준이 외주화된 상태입니다. 내 기준이 없고 사회, 타인, 분위기, 반응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칭찬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이유 없이 작아집니다. 비교해서 이겨야만 잠깐 안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만족이 아니라 불안의 잠깐 중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죠. 마치 진통제처럼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 느끼게 할 뿐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비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하는 거지?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익숙한 안정감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멈추면 나는 지금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뇌는 다시 비교로 돌아갑니다. 불행하지만 알고 있는 지옥이 모르는 공허보다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숙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낯선 좋은 것보다 익숙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비교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비효율적이고 자해적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3가지 현실적인 전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추려 하지 말고 역할을 바꾸세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이 비교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는 뭘까? 라고 물어보세요. 부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열등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영역을 알려주는 신호등이죠. 비교를 적이 아니라 자기 탐색 도구로 전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족 기준을 상대 위치에서 내 상태로 이동시키세요. 매일 이 질문 하나만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덜 불안한 선택을 했는가? 더 잘났는가가 아닙니다. 더 인정받았는가도 아닙니다. 나를 덜 소모했는가입니다. 이 기준이 하루하루 쌓이면 비교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교가 시작될 때 바로 멈추는 문장을 하나 갖고 계세요. 비교가 올라올 때 이 문장을 속으로 끊으세요. 저 사람의 인생은 내 기준표가 아니다. 이 문장은 나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상대를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비교, 회로를 차단하는 중립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찰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더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을 관리하는 임시 진통제일 뿐입니다. 진짜 만족은 남보다 위에 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덜 실망하는 삶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내가 정할 때만 작동합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평생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뒤돌아보니 그건 내가 오르고 싶었던 사다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요. 마지막으로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는 모든 불행의 끝이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만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삶입니다. 그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그 기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